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 결산 총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2월 사업 내역, 집행 잔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350억 673만 1,760원으로 지출액은 1,279억 7,916만 1,300원으로 94.7%를 지출했으며 2월액은 49억 4,490만 5,690원이며 집행잔액은 0.8%인 10억 8,190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은 유의물로 가름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2월 사업 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 내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인 서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전용 사유는 보일러 및 난방 배관 등 교체 등 추가 발생한 사업에 따라 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여 2천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변경 현황 1번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서상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 그간 시설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수당을 종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 현황 2번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은 기지원 대상인 공도읍 산수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포기하면서 2019년도에 신규 등록한 공도읍 우미린 아파트에 경로당 물품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354만 원을 세부사업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안은 3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양곡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통계목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경로당 양곡비 예산 통계목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이체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 2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파라멜 요양원 치매 전담형 증개축 사업 3억 5,400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19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설계 및 시설 공사가 연내 완공이 어려워 2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4억 4,550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대덕면 삼암 경로당, 토연 경로당의 자부담 비율 조율 및 설계 지연, 원곡면 반제 경로당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중복되어 2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시설비 41억 4,218만 5,690원 및 시설부대비 322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2월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관급자재 납골안치단 구매 지원에 따른 본공사 및 연계 공정의 공기 연장으로 2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재가 장애인 지원 등 139개 세부사업 10억 8,190만 1,890원으로 원인별로는 12 예산 집행 잔액 3억 6,816만 3,2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억 1,373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명 보고입니다. 먼저 2019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3억 6,97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억 4,099만 9,815원으로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하게 세출로서 예산 현액은 23억 6,974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3억 428만 2,240원으로 97.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80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조 2월 사업 내역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 6,545만 7,76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수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2,717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714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먼저 대림공산 경로당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다가 수질검사 기준이 미달되어 상수도 급수공사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46만 5,060원과 상수도 급수공사비 403만 4,94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생을 위한 마스크 구입으로 지난해 3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개학을 하는 초중고 학생을 위하여 마스크 구입비로 1,967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컴퓨터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컴퓨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광철 위원님. 예.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현황에 이제 대림동산 경로당 이거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대림동산 경로당이 그 기존에 그 공원 앞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수질 검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수질 검사 성적 미달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8월 2일인가 8월 초였거든요. 그래갖고 그동안에 이제 대림동산 경로당에서 이제 저기 식수는 일반 물 생수 사다 드셨는데 이제 생활용수 화장실이라든가 뭐 주방 이런 거를 그 물로 사용하던 건데 이제 수질 검사 미달로 인해서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대림동산 경로당이 시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이제 상수도 그 경로당 바로 인접 부분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갖고 거기 한 400m, 300m 정도 더 해갖고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상수사업소하고 해갖고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하고 급수공사비에서 750 예산 세워서 그때 공사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예. 거기 노인정에서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동안 이제 해결됐고 그거를 민방급수를 임시적으로 썼던 건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갖고 그 경로당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읍에서 한 겁니까? 예, 읍에서도 이제 그게 읍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관급자재 때문에 안 됐던 그 고질이 공동묘지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공정은 이제 그 내부 안치단 저기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 외벽 붙이는 거 밑에 그 외벽 붙이는 작업만 남아 있고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그 번외 주차장 공사 남아 있고 이제 바닥 포장 공사 그리고 조경 일부만 이제 남았습니다.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픈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오픈은 이제 7월경에 오픈 예정하고 있으면서 이달 거의 뭐- 말이나 7월 초까지 다 공정을 마무리하고요. 거기서 더 연기되는 건 이제 없겠습니까? 예, 이제 별
다른 변수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7월 원래 우리가 예. 몇 년 정도 좀 예측을 했죠. 쓸 수 있는 거를. 원래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장은 이제 2019년 6월에 이제 그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부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년 정도 사용 연수 같은 거를 대략 얼마를 예측했었냐고요. 사용 연수는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게 더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한번 그 검토 좀 들여다 보셨어요? 예, 그게 지금 그 안성시 그 1년 그 평균 그 돌아가시는 부분이 약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분들에서 글로 다시 이제 그 기존에 그 고질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해갖고 그 개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 해갖고 해서요. 1년에 한 5, 600 정도 봐갖고 해서 한 거기에 총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 안성에 뭐 거주 몇 년 그 제한이 있는 건 없죠. 안성시 거주 6개월 이상 한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짧게 생각하면 인근에서 이사 와서 6개월만 지나면은 거기에 이제 안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수요 예측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못 쓰지 않을 거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해에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거기 묘지 있다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 개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첫 해에 개장하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어쨌든 안성시 평균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약 900명 정도 되니까는 그 정도면 아무튼 이게 수요를 세밀히 좀 이렇게 연 단위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예. 좀 혹시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면 뭐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좀 면밀히 세밀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하여간 저 2019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단일 과 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데가 우리 사회복지과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래도 꽤 이 저 프로스가 높은데요. 우리는 저그 제가 장애인이나 무슨 뭐 장애인 이런 그 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뭐 이런 그 국도비 이거 아니죠 저 제가 장애인 같은 거 이게 아마 지금 1억 한 1,000만 원 이 정도로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하여간 뭐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이제 추경 같은 데가 이제 몇 번 있잖아요. 추경 같은 데 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은 아마 이거 우승 그 아니죠 저 우수 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인수 위원님. 저는 경로당 운영 및 환경 개선 그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개보수하고 환경개선 사업비 네. 남아 있는 부분요.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 저기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못해갖고 2019년으로 그 명시열된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이제 각 면별로 해서 한 7, 8군데 약 되는데요. 그 사업들이 나중에 경로당 그 읍면동에서 경로당에 추진 못하고 포기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 금액이 약 한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또 명시열된 사업이라 그 감액을 못했기 때문에 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기해갖고 남은 사업비가 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면별로 이게 금액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보수 사업비 같은 경우가. 근데 저는 그
경로당에서 시급한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면별로 정해서 여기 요만큼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초과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를 좀 더 넓혀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덜 남길 텐데 네. 보통 문의를 하거나 여쭤보면 다 하는 말씀이 여기 이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를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많이 개선을 돼야 되지 않나. 그분들은 분명히 뭔가 시급해. 내가 요번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지분 공사를 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다음에 내년에 하세요 하면 그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비가 새고 할 텐데 그럼 사업비가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갖고 그런 거랑 별도로 정말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떠나서 해주시는 게 또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사업을. 네. 그걸 놓치지 말고 해주셔야지 이런 게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그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세워질 경우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추경에 또 보조금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큰 사업은 이제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경로당이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그 들어가는 개보수 사업은 약간 좀 보류해서 본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실용성 있게 좀 해주시는 게 네. 훨씬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국도비 대응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런지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정도 돼요. 네. 집행 잔액도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네. 예. 이 보조금 반납액 그 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제 장애인 연금, 뭐 기초연금, 뭐 그 기초생활보장 그 생계급여, 뭐 이런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있어서의 여튼 그 반납액이 이제 주된 거예요. 네.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업 규모의 산출 문제가 기본적인 거죠. 예, 대상자 그러니까 매년 네. 그 신규로 이제 추가 책정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또 중간에 이제 또 중지되는 사람들도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그 확인 조사하면서 또 중지되는 그 건수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당초 세웠던 예산이 다 미처 집행 못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것들이 좀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외에도 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규모를 보면은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집행잔액이 10억이 넘게 여튼 불용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여튼 그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단위 그 금액으로 보면은 네, 네. 많은 것으로 되는데 또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는 거의 한 예, 1,300억 정도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 물론 그렇긴 예. 합니다. 예. 뭐 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겠으나 일단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 좀 산출 기초에 있어서 좀 객관성을 좀 기하시고 좀 그 수정 부분이 결산 대비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급 기관하고 좀 사전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명시월 중에 경로당 신주권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대덕 삼호암 토연 이런 데 지금 자부담 비율과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 그 유혈했던 부분도 있고 예, 예. 뭐 등등 한데 지금 이거 현재 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1억 4,500을 지원해 주는데요. 네네. 이제 그 설계를 했는데 그 거의 2억 넘게 나왔습니다. 두 네네. 군데가 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그쪽 대덕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결국
그 하반기까지 이제 그거를 결국 못 하고 이제 2월 하게 됐는데요. 바로 연말쯤이나 해갖고 다시 이제 설계를 다시 해갖고 그 보조금 내에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연초에 바로 공사를 이제 들어갔고요. 지금 토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말 정도면 준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삼암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거기도 한 9월 안쪽으로는 준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잘 일단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 중인 네, 예.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튼 고지리 공원묘지는 지금 이게 사업 출발한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예, 예, 거의 일단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7월경에 일단 오픈 예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마무리 잘 하셔서 좀 운영 그 계획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네.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좀 정상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 그 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타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우리 그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요. 예. 애시당초 세액 수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안 하시고 제로로 출발을 하셨네요. 예, 그거는 그 저 이자 수입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부당이득금 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청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하고 나서 세입을 잡고 처음에는 그거를 안 잡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급여 기금 부분에 대한 세입이 그 우리 현재 지자체 그 출연은 지금 그 없었죠 그동안. 예, 예. 국가 보조금하고 여튼 뭐 그 의료 급여 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등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세 수입 자체가 지금 아예 예산에 늘 안 하셨다가 지금 징수 결정하고 수납 총액 해갖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예, 예. 예.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급여 그 상해회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어떤 부당이득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발생일 경우 그거를 이제 청구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네. 그게 이제 1년치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내역 그 매년 이렇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수강료 같으면 어느 정도 돼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할 텐데 이건 부당이득 사유가 발생해 갖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는 그 예산액을 잡지 못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 문제가 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튼 연초에 예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뭐 최소한- 최소치든 이렇게 잡아놨다가 최소한 그 전년도 예. 결산을 기초로 하든지 예, 예. 해갖고 세입은 그 빠뜨리지 말고 여튼 그 뭐 처음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최소치 금액 정도 해갖고 연초에 이렇게 잡아놨다가요 중간에 네. 이렇게 그 사유 발생할 경우에 더 늘리거나 아니면 네. 그 감소가 될 경우는 뭐 다시 줄이든가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연초 예산액을 그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튼 뭐 실질 수납액도 지금 1억이 넘는 상황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튼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한 그 세입 내역은 애초에 좀 담아내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